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셨습니까? 잠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침마다 꿀물 챙겨 드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하고 소중한지 저는 잘 압니다. 건강을 위해 정성껏 한 잔을 준비하시는 그 마음.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꿀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그 한 잔이 사실은 우리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설탕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교수로서 35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봐온 저 문창수가 단언합니다. 끓는 물에 탄 꿀에서 살아있는 효소는 단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얼마나 좋은 꿀을 쓰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꿀의 종류가 아닙니다.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잘못된 방법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완전한 방법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교수 문창수입니다. 현재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35년간 신장질환만 연구하고 치료해온 사람입니다. 저 자신도 65세가 되면서 콩팥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가 연구하고 실천해온 방법들을 우리 세대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알아볼 내용은 크게 8가지입니다. 첫째, 콩팥이 보내는 침묵의 구조 신호가 무엇인지. 둘째, 우리 세대의 콩팥이 왜 특히 더 위험한지. 셋째, 꿀이 콩팥을 살리는 과학적 원리와 설탕과의 근본적 차이. 넷째, 끓는 물이 꿀을 독으로 만드는 충격적 사실과 40도 황금 온도의 비밀. 다섯째, 식초와 꿀의 황금 궁합이 만들어내는 기적. 여섯째, 하루 3번의 골든타임 섭취법. 일곱째,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4가지 치명적 실수. 여덟째, 꿀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과 안전 가이드.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 한 푼 안 드는 1분짜리 신수혈 마사지 비법도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콩팥 나이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일하는 장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모든 순간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묵묵히 일합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고 깨끗이 정화합니다. 우리 전체 혈액량이 약 5리터이니 하루 동안 우리 피 전체를 36번씩이나 돌려서 거르는 것입니다. 이 일을 30년, 40년, 60년 쉬지 않고 해온 것이 우리 콩팥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온 콩팥이 얼마나 지쳐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봐주지 않아도 묵묵히 말없이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콩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콩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투석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누워 기계로 피를 걸러야 합니다. 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35년간 그 길을 걷는 환자분들을 곁에서 봐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공원에 나가기도, 손주 얼굴 보러 서울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콩팥이 왜 이렇게 자주 망가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63% 이상 손상될 때까지 아무 통증도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30년 임상 자료를 보면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일상에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왜 더 무서운지 아십니까? 한번 망가진 신장세포는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심장이나 간은 어느 정도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의 사구체, 그 필터 세포는 한번 굳어버리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지금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눈꺼풀이 유독 무겁거나 얼굴이 퉁퉁 부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어젯밤에 짜게 먹어서 그렇다고 하시거나 나이 탓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종이 있다는 것은 콩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셨을 때 거품이 잔뜩 생기고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나요? 건강한 소변에는 거품이 거의 없습니다. 거품이 많다는 것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콩팥의 필터가 손상되어 걸러야 할 것을 못 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백뇨는 신장 질환의 가장 이른 신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어나시나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건강한 콩팥은 소변 농도를 높여서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농축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야간뇨가 잦다면 콩팥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콩팥이 여러분께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아,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하고 넘기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말을 들을 때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선생님, 이걸 나이 탓인 줄만 알았어요. 왜 이렇게 되도록 몰랐을까요? 2023년 대한신장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58.7%가 만성신장질환 위험군에 속합니다. 10명 중 6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신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불과 21.3%뿐입니다. 나머지 거의 79%는 오늘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고 계십니다. 콩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석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누워 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피를 기계로 빼내서 걸러내고 다시 넣어주는 과정입니다. 한 달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손주 결혼식에도 못 가실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저는 35년간 이 길을 걷는 환자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세대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잘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콩팥의 위험성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 특히 60세 이후분들의 콩팥은 왜 다른 세대보다 더 위험할까요? 여러분, 저는 진료실에서 우리 세대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밥 한 끼가 귀했던 시절에 온 가족을 먹이고 입히느라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삶의 방식이 지금 우리 콩팥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세대의 식습관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나트륨 섭취가 가장 많은 민족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3배에 달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 60대 이상 분들은 된장찌개, 김치, 젓갈 없이는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버텨온 결과가 콩팥에 쌓여 있습니다.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콩팥은 이것을 걸러내기 위해 쉼없이 일해야 합니다. 마치 원래 100개 처리하던 공장이 갑자기 230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부하가 하루, 한 달, 수십 년 지속되면 콩팥의 필터인 사구체가 서서히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68.3%가 고혈압이나 당뇨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7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환자 1,
847명을 4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가진 분들의 만성 신장 질환 발병률은 두 가지 모두 없는 분들에 비해 3.7배 높았습니다. 고혈압만 있는 경우 1.9배, 당뇨만 있는 경우 2.4배였습니다. 고혈압은 콩팥의 혈관을 서서히 압박하고 망가뜨립니다. 당뇨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의 미세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콩팥 손상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물을 충분히 안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분들은 물을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갈증을 느끼면 물을 찾았지만 나이가 들면 갈증 감각 자체가 무뎌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콩팥은 피를 걸러내는데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걸쭉한 혈액은 좁은 필터를 통과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콩팥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수십 년 이어온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바로 우리 부엌에 있는 꿀입니다. 하지만 꿀이 어떻게 콩팥을 살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꿀이 좋다는 것은 알아도 왜 좋은지는 모르십니다. 오늘 그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꿀과 설탕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설탕보다 더 천연적이고 덜 해롭다고만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꿀과 설탕은 분자 수준에서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같은 단맛을 내지만 우리 몸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우선 백설탕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백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오로지 단맛을 내는 당분만을 화학적으로 추출하고 정제한 결정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에 있던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모두 제거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텅 빈 열량 덩어리입니다. 이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분비됩니다. 그 과정에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콩팥은 이 높아진 혈당과 찌꺼기를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몸에 영양은 주지 못하면서 콩팥에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연꿀은 어떻습니까? 꿀은 벌이 꽃에서 꿀을 모아 수천 번 날개짓으로 수분을 날리고 자신의 몸속 효소로 한 번 더 가공한 진정한 의미의 살아있는 식품입니다. 꿀 속에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180가지 이상의 활성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이 콩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콩팥의 핵심 구조인 사구체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사구체는 콩팥 안에 있는 수십만 개의 아주 작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이는 크기입니다. 이 사구체가 바로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핵심 필터입니다. 콩팥 하나에 약 100만 개의 사구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이 사구체가 얼마나 지쳐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찌꺼기가 잔뜩 낀 채로 서서히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꿀 속에 항산화 효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 효소라는 특수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천연 과산화수소를 매우 소량 만들어냅니다. 병원에서 상처 소독에 쓰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만 훨씬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이 천연 과산화수소가 사구체에 낀 찌꺼기와 해로운 세균을 씻어내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수십 년 묵은 수도관을 안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청소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관이 뚫리면 물이 잘 흐르듯 사구체가 청소되면 혈액이 잘 걸러집니다. 또한 꿀은 콩팥에게 귀한 휴식을 선물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요산, 암모니아 같은 독성 찌꺼기가 많이 생깁니다. 콩팥은 이것을 처리하느라 밤낮 없이 중노동을 합니다. 하지만 꿀은 다릅니다. 꿀은 이미 벌이 한번 소화해 놓은 단당류 형태입니다. 위장과 간을 크게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에너지로 쓰입니다. 독성 찌꺼기를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즉, 꿀을 드시는 것은 지친 우리 콩팥에게 오늘은 좀 쉬어라 하고 휴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는 공급하되 일거리는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꿀과 설탕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2021년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꿀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6개월 후 신장세포의 산화적 손상 지표가 대조군에 비해 37.2% 감소했습니다. 농촌진흥청 기능성 식품 연구 결과에서도 꿀에 함유된 프로폴리스 성분이 신장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억제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꿀에는 적절한 양의 칼륨이 들어있어 우리 몸속 과잉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세대는 짠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콩팥이 늘 나트륨 독성에 시달립니다. 꿀이 들어가면 삼투압 작용을 조절하여 불필요한 나트륨과 수분을 소변으로 빼내줍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퉁퉁 붓거나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이 바로 콩팥이 나트륨과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꿀은 막힌 수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효능은 꿀 속의 효소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꿀을 드시는 그 순간에 이 소중한 효소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뜨거운 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침에 전기포트로 물을 팔팔 끓인 뒤 그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분 계시죠? 아, 저도 이해합니다. 따뜻하게 드셔야 속이 좋다고 알고 계셨겠죠. 어머니나 할머니가 그렇게 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뜨끈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뜨끈한 물에 꿀을 녹여 드시는 것이 얼마나 정성스러운 일인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실수가 많은 분들의 콩팥을 해치고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그 소중한 항산화 효소들은 열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마치 우리 피부가 화상을 입듯이 효소들도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단백질 구조가 변형됩니다. 한번 변형된 효소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2019년 국제식품과학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꿀 속의 효소는 온도가 58도를 넘어가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끓는 물인 100도에 닿는 순간 꿀 속의 생리활성 성분 89.3%가 불과 30초 이내에 파괴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끓는 물에 탄 꿀물은 그냥 설탕물과 다름없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자연산 꿀을 그냥 설탕물로 만들어서 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콩팥을 살리려고 드신 것이 오히려 콩팥에 불필요한 당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어머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이시고 퇴직 전까지 30년간 은행에서 일하신 꼼꼼하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님은 10년 넘게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꿀물을 챙겨 드셨고 산책도 꾸준히 하셨고 영양제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서 어머님처럼 건강을 챙기는 분이 없다고 다들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기준치의 1.9배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2년 안에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당황하셔서 세브란스 병원 저에게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기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고 목이 메셔서 말씀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하루 일과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무엇을 드시는지, 물은 얼마나 드시는지, 그러다가 꿀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꿀물을 어떻게 타서 드시냐고요.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서 그 물에 꿀을 넣어요. 차갑게 마시면 배탈 날까 봐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드시는 그 꿀물에는 꿀의 효능이 없습니다. 효소가 다 죽은 설탕물을 10년간 드신 겁니다. 어머님이 믿지 못하시는 표정이셨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나 좋은 꿀을 쓰는데요. 그 말씀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성이 없어서 결과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딱 두 가지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첫째, 끓인 물을 충분히 식혀서 40도의 꿀을 타실 것. 둘째, 천연 발효 식초를 티스푼으로 한 스푼 추가하실 것. 3개월 뒤 어머님이 검진 결과를 들고 다시 오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담당 의사도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10년간 모르고 있었다고.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장순옥 어머님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몇 도가 정답일까요? 바로 40도입니다. 목욕탕에서 탕에 들어갔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하다고 느끼는 그 온도입니다.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되 전혀 뜨겁지 않은 온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꿀은 잘 녹으면서도 그 안에 수백 가지 효소가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40도의 따뜻한 물에 탄 꿀은 흡수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기억하십시오. 꿀은 차를 우려내듯 뜨겁게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효소를 몸에 넣는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온도 하나만 바꿔도 꿀의 효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이 40도 꿀물에 한 가지를 더하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라는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선생님, 식초는 산성이잖아요. 콩팥이 안 좋은데 산성을 먹으면 더 나빠지지 않나요? 이런 걱정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도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식초가 몸 밖에서는 산성이지만 우리 몸속에서 소화되고 대사되면 알칼리성 성분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알칼리 생성 식품이라고 합니다. 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맛이 강한 레몬이지만 몸에 들어가면 알칼리화를 돕는다는 것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식초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고기, 흰쌀밥,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속에 요산이라는 산성 독소가 쌓입니다. 이 요산이 콩팥의 작은 배수관들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요산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십니다. 발가락이 불에 타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시죠. 그런데 이 요산은 콩팥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꿀과 식초가 만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알칼리화되면서 이 산성 노폐물들이 중화됩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에 강력 세정제를 부으면 찌꺼기가 녹아내리듯 콩팥에 쌓인 산성 독소들이 녹아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특히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 성분은 신장 결석의 씨앗이 되는 칼슘 결정을 녹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신장 결석으로 고생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 통증이 출산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연산이 이 결석의 씨앗을 미리 녹여주는 것입니다. 2020년 대한비뇨의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천연 발효 식초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결석 재발률이 대조군보다 43.8%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꿀이 콩팥에 영양을 공급하는 보약이라면 식초는 콩팥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강력한 청소부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꿀의 당분이 식초의 영양 성분을 콩팥까지 빠르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방에서는 꿀과 식초를 섞은 것을 예로부터 신선의 음료라고 불렀고 장수 비결로 꼽아왔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봐도 이보다 더 완벽한 짝꿍은 없습니다. 부산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퇴직하신 박성민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이시고 당뇨를 15년째 알아오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고 식단 조절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해마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단 음식은 다 끊으라고 했고 꿀도 당분이니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 선생님의 전체적인 상태를 보면서 문제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것을 아예 끊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활동량이 줄어 있었습니다. 콩팥에는 적절한 에너지 공급과 혈행 개선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것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꿀 식초물을 소량부터 시작해보자고 권했습니다. 단, 꿀은 반 스푼, 식초도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40도 온도를 지키면서요. 그리고 반드시 채소를 먼저 드신 뒤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수치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선생님이 진료실에 오셔서 소변 거품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3달째 신장 기능 지표가 의미 있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방법을 더 일찍 알려주지 않았냐고요. 저는 그 말씀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분들이 이런 정보를 더 빨리, 더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자, 꿀과 식초의 황금 비율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초의 종류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 양조 식초도 괜찮습니다만 가능하면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처럼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십시오.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합성 식초는 발효 과정 없이 만들어진 것이라 몸에 이로운 유기산이 거의 없습니다. 황금 비율입니다. 따뜻한 물 200ml, 즉 종이컵 한 잔 분량을 준비하십시오. 온도는 40도입니다. 여기에 꿀을 밥숟가락으로 딱 한 스푼 넣으십시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 스푼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천연 발효 식초를 티스푼으로 딱 하나만 넣으십시오. 식초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신다면 신선한 레몬즙을 5방울에서 6방울 떨어뜨리셔도 됩니다. 레몬즙도 구연산이 풍부해서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재료를 섞을 때는 반드시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스푼을 사용하십시오. 쇠 숟가락을 사용하면 꿀의 항산화 성분이 금속과 반응해서 효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효과를 좌우합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신장 해독수라고 부릅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나서 아침에 마시기에도 상쾌합니다. 꿀꺽꿀꺽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입안에서 침과 섞어가며 천천히 넘기십시오. 그 따뜻한 기운이 위장을 깨우고 콩팥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이 신장 해독수를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가 클까요? 하루 3번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콩팥은 24시간 일합니다. 하지만 시간대에 따라 콩팥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35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콩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시간대를 정리했습니다. 이 3가지 시간대를 지키면 하루 종일 콩팥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밤 사이에 우리 몸은 장기들을 청소하느라 많은 수분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소변색이 진하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 진한 소변이 바로 콩팥이 밤새 일한 증거입니다. 이때 콩팥은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수분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신장 해독수 한 잔을 드시면 밤새 콩팥 사구체에 끼어있던 끈적한 노폐물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믹스커피나 냉수는 절대 먼저 드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은 콩팥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찬물은 위장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줍니다. 오직 따뜻한 신장 해독수가 우리 콩팥을 깨우는 첫 신호가 되어야 합니다. 아침 신장 해독수를 드신 뒤 최소 30분은 다른 것을 드시지 마십시오. 이 30분이 신장 해독수가 충분히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고 입이 심심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때 보통 무엇을 드십니까? 달달한 믹스커피나 과자, 떡 같은 간식을 찾으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콩팥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점심 소화가 한창인데 또 정제당이 들어가면 콩팥이 쉼없이 일하다 지쳐버립니다. 이 시간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물에 꿀을 반 스푼만 타고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셔보십시오. 계피가 왜 좋을까요? 한의학에서 계피는 신장의 양기를 북돋아주는 최고의 약재로 꼽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계피에 들어있는 신나말데하이드 성분이 혈당 조절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꿀과 계피가 만나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오후의 피로도 훨씬 덜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골든타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여러분, 수면이 콩팥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콩팥은 우리가 깨어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정신없이 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들어야 비로소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재생하는 치유의 시간을 갖습니다. 즉, 잠을 설치면 콩팥은 단 1분도 쉬지 못하고 계속 손상되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수면의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정상 수면군보다 2.1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콩팥도 더 빨리 나빠지는 것입니다. 만약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자다가 자주 깨신다면 잠들기 1시간 전에 꿀을 티스푼으로 딱 1스푼만 드십시오. 물에 타지 말고 그냥 혀에 얹어서 녹여 드셔도 됩니다. 취침 전 꿀은 2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도와줍니다.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자는 동안 간이 해독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합니다. 간이 해독을 잘 해줘야 콩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 물은 아주 소량으로 드십시오.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야간요로 수면을 방해합니다. 꿀만 혀에 녹여 드시거나 물을 드신다면 소주잔 반잔 정도로 아주 적게 하십시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신장 해독수로 콩팥을 씻어내고, 오후에는 꿀 계피차로 콩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녁에는 꿀 1스푼으로 콩팥에게 휴식을 선물하십시오.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우리의 콩팥은 비로소 숨통이 트이고 스스로 회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돈이 얼마나 드냐고요? 꿀 1병, 식초 1병, 계피가루 1통이 전부입니다. 한 달에 10,000원도 들지 않습니다. 투석 한 번 받는 비용의 수백 분의 1입니다. 자,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 실천하면 독이 됩니다.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4가지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좋은 것을 드시려다가 잘못된 방법 때문에 오히려 상태가 나빠지신 분을 만날 때입니다. 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드시면 보약이지만 잘못 드시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실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실수, 끓는 물에 꿀을 타는 것입니다.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58도 이상의 온도에서 꿀의 효소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100도에서는 89.3%가 30초 만에 사라집니다. 반드시 40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끓는 물에 타는 순간 설탕물이 됩니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실수, 쇠숟가락으로 저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효소들은 금속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철 성분과 반응하면 산화가 일어나 효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드시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스푼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세대는 어디서나 쇠숟가락을 쓰시지만 꿀을 탈 때만큼은 예외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세 번째 실수,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꿀은 결국 당분입니다. 아무리 천연꿀이라도 과도하게 드시면 혈당이 오르고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더 빨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은 밥 숟가락으로 1~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 스푼부터 시작하십시오. 꾸준함이 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실수, 검증되지 않은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꿀 제품 중에는 실제로 꿀이 거의 들어있지 않거나 과당 시럽으로 희석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십시오. 꿀 원액 100%라고 적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정직한 꿀을 구입하시는 것이 결국 더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이 4가지만 피하셔도 꿀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꿀이 콩팥에 매우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사로서 책임감 있게 드려야 할 말씀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꿀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시거나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만성신장질환 4기 이상이신 분들입니다. 특히 투석을 하고 계시거나 투석 직전인 분들이십니다. 꿀이 초기와 중기에는 신장 기능 보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15% 미만으로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꿀에는 건강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칼륨이 들어있지만 이분들에게는 이 소량의 칼륨조차 쌓여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담당 의사께 알리십시오. 둘째, 혈당 조절이 전혀 안 되는 분들입니다. 식후 혈당이 200이 넘거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매우 높은 분들이십니다. 꿀이 설탕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당분이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식단으로 혈당을 안정시키신 뒤 티스푼 하나 정도의 소량부터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채소나 현미밥과 함께 드셔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추십시오. 셋째,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기에게는 절대 먹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먹이려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셋째, 천연꿀에는 보툴리누스 균 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어른들은 위산이 강해서 괜찮지만 12개월 미만의 아기는 장 기능이 미성숙해서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 꿀은 반드시 돌이 지난 뒤에 주십시오. 넷째, 꽃가루나 벌침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입니다. 꿀은 꽃가루가 농축된 식품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아주 소량을 혀에 대보고 반응을 살피신 후에 시작하십시오.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입술이 부어오른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오늘부터 안심하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책임감 있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너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누구나 1분이면 할 수 있는 초간단 방법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밖에서 콩팥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 콩팥은 차가운 기운을 가장 싫어하는 장기입니다. 콩팥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노폐물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신장 해독수로 콩팥을 씻어주면서 밖에서도 콩팥을 따뜻하게 데워줘야 합니다. 콩팥이 우리 몸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등 뒤 허리 쪽에 있습니다. 등뼈 양쪽으로 주먹 하나씩 간격을 두고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두 손바닥을 마주보게 한 뒤 불이 날 정도로 빠르게 비비십시오. 30번에서 50번 정도 비비면 손바닥이 뜨끈뜨끈해질 것입니다. 그 뜨거운 손바닥을 바로 등 뒤, 허리 양쪽 움푹 들어간 곳에 갖다 대십시오. 허리벨트 라인에서 손 하나 위, 등뼈 양쪽으로 5c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신수혈입니다. 한의학에서 생명의 문이라고 부르는 혈자리입니다. 콩팥의 기운이 모이고 나오는 곳입니다. 이 혈자리를 자극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따뜻한 손바닥으로 그곳을 위아래로 쓱쓱 문질러 주십시오. 옷 위로 하셔도 좋고 맨살에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신장 해독수 한 잔을 드신 직후에 이 마사지를 30번만 해보십시오. 안에서는 꿀 식초물이 콩팥을 씻어내고 밖에서는 뜨거운 손바닥이 콩팥의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함께하면 밤새 굳어있던 콩팥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깨어납니다.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허리가 뻐근한 증상이 사라지고 소변 줄기가 굵어지고 전반적으로 몸이 따뜻해졌다고 하십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정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돈도 시간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의 63%가 손상될 때까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침 부종, 거품료, 야간료가 나타나면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절대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 세대는 특히 콩팥이 위험합니다.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2점, 3배에 달하는 우리의 식습관과 고혈압, 당뇨가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천연 꿀은 설탕과 완전히 다릅니다. 180가지 이상의 살아있는 효소가 콩팥의 사구체를 청소하고 나트륨 배출을 돕고 콩팥에 귀한 휴식을 선물합니다. 나트, 단 효소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끓는 물에 꿀을 타면 절대 안 됩니다. 58도 이상에서 효소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100도에서는 89.3%가 30초 안에 사라집니다. 반드시 40도의 따뜻한 물에 타십시오. 다섯 번째, 꿀과 식초의 황금 조합을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물 200ml에 꿀 1스푼, 천연 발효식초 1티스푼, 나무 숟가락으로 저어서 천천히 드십시오. 이것이 신장 해독수입니다. 여섯 번째, 3번의 골든타임을 지키십시오. 아침 기상 직후에 신장 해독수, 오후 3, 4시에 꿀 계피차, 취침 1시간 전에 꿀 1스푼. 이 세 박자가 콩팥을 지킵니다. 일곱 번째, 4가지 실수를 반드시 피하십시오. 끓는 물, 쇠, 숟가락, 과도한 양, 검증되지 않은 꿀. 이 4가지만 피해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덟 번째, 신수열 마사지를 매일 아침 30번씩 해주십시오. 손바닥을 비벼서 허리 양쪽 콩팥 위치를 문질러 주십시오.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투석 환자분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분들, 12개월 미만의 아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소량 테스트 또는 의사 상담 후 시작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문창수는 35년간 신장병동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투석을 시작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분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우시던 분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수백 배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올바른 정보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손주 돌보느라 온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챙기실 차례입니다. 건강한 여러분이 있어야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여러분이 있어야 자식들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투석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걸으시고 손주들 재롱을 보시고 두 다리로 당당하게 생활하시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는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40도의 따뜻한 꿀 식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이 그 한 잔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